자, 교과서 71페이지 도시문제 해결 방안 제안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가상의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해 봅시다. 자, 1번 보세요. 그림의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찾아 써보자 라고 했는데,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자, 굴착기로 지금 산을 다 깎아내고 있죠. 환경오염 문제도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그림이 두 번째인데요. 자, 집들의 모양을 보면은요, 많이 낡았죠. 낡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옹기종기 다 모여있죠. 그러니까 거주지가 불량 거주지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교통이 어때요? 지금 매우 혼잡하지요. 교통 혼잡도 있고요. 자, 네 번째 직업 소개소라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일자리 부족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자, 환경오염, 매연,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 그죠? 그 다음에 자, 여섯 번째 보면은 지금 어때요? 소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1번에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찾아 써보자. 6가지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도시화라고 했는데 한번 이거는 뭐랄까 꼭 뭐 시험에 나온다라기보다는 지식적인 걸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도시화인데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한번 봅시다. 자, 1960년대 이후에는 농림어업의 비중은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1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사회 간접 자본 및 서비스업 부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즉 2차와 3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취업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자, 광공업이 뭔지 알죠? 광업, 공업, 그죠? 그 광물 자원, 지하 자원 캐는 게 광물이죠. 자, 1965년도에는 농림어업이 63%였다고 한다면 2015년도에는 77.5%가 사회 간접 자본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자, 도시 오른쪽에는 이제 도시 지역 거주 인구인데요. 자, 도시화율이 60년대에는 39.1%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전국에서 이 39개밖에 도시가 안 됐다는 얘기야. 절반도 안 되는 거였죠. 근데 2015년도에는 어때요? 도시화율이 91.8%란 얘기야. 자, 그러면 어떠한 얘기냐면요. 원래는 촌락이었었으나 도시로 모습이 변화한 지역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원 그래프 보시면은 도시 지역 인구와 비도시 지역 인구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요, 93.33%가 도시 지역이에요. 그럼 나머지 약 0.6% 정도만 비도시라고 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도시라고 한다면요, 가평이나 뭐 양평, 그 다음에 이천, 뭐 농사 짓는 지역들 얘기하는 거고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 100%가 도시 지역이죠. 서울은 농촌이 촌락이 없습니다. 자, 대구도 한번 보실래요? 99.99%가 도시 지역이래요. 그 다음에 부산도 보세요. 100%가 도시 지역이죠. 그 다음에 울산도 99.82%가 도시 지역이래요. 즉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요, 도시화가 도시 지역 인구라고 다 거의 대부분이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전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왕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였죠? 한양이었죠. 조선시대의 수도가 한양이었죠. 자, 한양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다 시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기도도 지금이야 수도권이라고 해서 범위를 넓혀놨지만, 책에서 말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책에서 말하는 거에 의하면 우리는 지방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래서 밑에 표 한번 볼게요. 산업 발달과 경제사회 여건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1950년대, 우리 6.25 전쟁이 언제 끝났죠? 1953년에 끝났죠. 자, 그러면서 생산 설비를 복구해야 되고, 교통시설도 복구해야 되고, 전쟁 재해 복구 및 수리 사업 지금 다 복구를 해야 돼요. 그죠?
자, 1960년대 경제 개발 기반을 하는데,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어요. 경공업이라고 하는데, 이 경은요, 가벼울 경입니다. 즉,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가벼운 거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자, 신발, 식품, 가발, 이런 것들이 가벼운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공장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대도시, 그 다음에 혹은 공업도시라고 지정한 곳.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1960년대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그때서야 막 경제가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 경제 개발 기반이 그거죠. 새마을 운동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했었던 새마을 운동. 자, 그러면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그러면 신발, 식품, 가발 이런 것들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를 만드는 목적은 뭘까요? 자, 수출을 목적으로 만들죠. 수출을 목적으로 만들다 보니, 자, 공업도시는 어디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해안가에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발달한 공업도시가 어디냐면요, 부산이고요. 우리나라는 부산이 제2의 도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산이 발달한 이유가 수출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는 공산품을 만들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대도시라고 하면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책에서 말하는 도시는 그 나라의 수도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서울에서 유명한 옷 만드는 공장이 어디죠? 동대문이죠. 그죠? 자, 동대문 그리고 하나 더. 서울 구로구라고 하는 곳인데요. 자, 여기는 과거에는 자, 모습이 이래요. 다 공장들이에요. 서울임에도 불구하고요. 구로구는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니? 구로공단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구로공단에서 보세요. 자, 60년대 봉제틀, 그러니까 가발을 만들거나 가벼운 옷을 만들거나 혹은 신발을 만드는 모습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된 거야? 공장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동남아시아로 이사를 갔죠. 중국으로 이사를 갔죠. 그래서 이 공장들의 장소가 폐허처럼 변해버린 거야. 그래서 나라에서 어떻게 했느냐? 개발 계획을 한 거죠. 자, 이렇게 IT 기업. 그래서 선생님 남동생도 얼마 전에 그 컴퓨터를 사는 거야. 졸업식 컴퓨터를. 그래서 어디서 샀니? 라고 했더니 구로에 있는 그 회사에서 택배를 보내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벤처 IT 기업이 요즘 이제 구로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교과서 돌아와서, 자, 그럼 이제 경공업으로 인해서 수출을 했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이제 뭘 하는 거야? 중화학공업을 하는 거야. 자, 무거울 중입니다. 화학, 말 그대로 화학이죠. 자, 그러면 왜 돈이 있어야 중화공업을 하나요? 라고 하는데, 자, 자동차를 만들려면요. 자동차도 중화공업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중공업 중에 대표적인 거거든요. 자, 자동차를 만들려면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 얘는 기계를 이용해서 만들죠. 그럼 이 기계는 어떻게 해야 돼? 마찬가지로 기계도 사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어디에서 사오느냐? 해외에서 사와야 되죠. 해외에서 사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달러가 필요하죠. 자, 달러가 필요한데 그 달러를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 경공업에서 물건 수출을 한 달러를 가지고 기계를 사서 자동차 공업을 하는 거예요. 왜? 신발 하나 파느니 자동차 한 대 파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잖아요. 자, 이렇게 경공업만 팔아서 이 달러를 벌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독일의 예전에 광부로, 그 다음에 간호사로, 자,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캐러. 일자리 얻으러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고생해서 달러를 우리나라로 보내주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 돈을 가지고 해외에서 기계를 사와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무역이 이제 더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이 됐던 거야. 그래서 60년대에는 도시라고 하면은 서울, 그 다음에 끼케봐야 부산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다 보니, 이제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이 발전해지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네도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남양, 여기 송산, 뭐 서신, 남양에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변화해 가는 과정이요. 그죠? 자,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는 게 우리나라 1970년대고요. 중화공업의 도시가 성장한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도시가 울산입니다. 울산광역시라고 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80년대. 자, 자동차 산업이 발달을 해요. 이때 이제 80년대부터 자동차,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브랜드 현대나 기아 자동차, 지금은 이제 쉐보레로 합쳐졌는데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대우 자동차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동차 산업이 발달을 하고요. 자, 자본 집약적 산업이다라고 했는데, 즉 크기는 작아요. 부피는 작은데 그것을 팔면은 많은 돈을 버는 거야. 그거의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자,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이 됩니다. 80년대. 그래서 서울의 규모가 커지고요. 그죠? 자, 90년대 들어서는요, 전자등 첨단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분당이나 일산, 자, 등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된대요. 자, 분당과 일산은 경기도예요. 선생님 집도 분당인데 분당이 신도시로서 원래는 논밭이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 뭐 고등학생 때만 하더라도요. 지금 그 죽전에 있는 단국대 있잖아요. 거기다 논두렁이었었어. 그래서 선생님 막 중고등학교 때 놀러 가자, 눈싸움하러 가자, 뭐 눈 구경하러 가자 이러면은 그 당국대, 지금은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던데 거기 가서 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만큼 이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2000년대 보실까요? 정보기술, 뭐 생명공학 이런 것들 성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된다라고 했는데 방금 사진에서 봤던 요 모습, 이런 것들이 도시 재생 사업이에요. 다시 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다. 자, 뭐 경제가 활성화되고 수도권 집중이 억제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국가기관의 교통망 확충 및 도시 지하철 건설, 그러니까 뭐 지하철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뭐 KTX도 만들고요. SRT도 만들고요. 그죠? 자, 수도권 분산 및 지역 개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울에 집중된 것들을 수도권, 경기도와 인천으로 많이 이동시키고 있지요. 지금 여기 남양도 엄청난 개발 계획 도시예요. 그래서 저기 어디야? 그 남양시청역, 아니 화성시청역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려고 하지요. 그죠? 자, 환경 친화적인 국토 시스템. 이제는 과거에는 열심히 개발만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환경까지도 생각하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위에도 한번 보실까요? 토지 이용 현황.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했을 때 세 개가 다 늘어났죠. 토지 이용 현황. 그러면 도대체 뭐 어디서 늘어났나요? 뭐가 줄어들었나요? 라고 하는데,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늘어나려면요. 자, 논과 밭, 그 다음에 임야. 임야라고 하면 임은 숲을 의미해요. 자, 요 세 개가 사라짐으로써 주거지역이 되고 상업지역이 되고 공업지역이 되는 거야. 됐죠? 자, 아파트 비율, 아파트 엄청나지요. 그죠? 몇 배니? 470에서 1400이면은 거의 3배죠. 그죠? 자동차도 보세요. 약 13만 대에서 2099만 대래요. 요즘 이제 보통 어른들 되면은요 집에 차 많죠. 여러분들도 뭐 부모님 중에서 두 분 다 차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 그죠? 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종수라고 했는데 야생동물 멸종위기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 자, 범죄 발생 건수 과거에는 얼마? 뭐 595였는데 지금은 1935, 약 이것도 3배 이상 증가하게 됐다. 그죠? 자, 범죄 발생하게 된 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져서 그렇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도시 지역의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요, 퀴즈입니다. 퀴즈. 자, 선생님이 서울의 공장 중에서 과거에는 신발, 가발, 옷 이래서 경공업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선생님 남동생도 노트북을 샀던 IT 벤처 동네로 거듭난 동네. 자, 서울시 땡땡 공단이라고 했었으면, 공단은 공장단지죠. 공업단지요. 자, 이거 퀴즈 하나예요. 우리 오늘 금요일이잖아. 그죠? 1반인가? 2반은 금요일인데 다른 반은 또 아닐 수도 있겠네. 어쨌든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듣고 과제도 잘 맞춰줘서 선생님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있는데 이제 곧 개학하잖아요. 그죠? 곧 개학하면은 얼굴 보면서 재밌게 수업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서울시 땡땡공단 이거 퀴즈 과제방에 답변 달아주세요. 자, 오늘은